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킹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업무적인 유튜브보다도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의뢰인분들께서 이렇게 행정사 하면서 힘든 거 없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약간 막연한 질문이어도 힘든 거야 많죠. 힘든 거 많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의뢰인이 물어보신 거는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뢰인들, 저희한테 의뢰인들이 조금 업무 진행하면서 힘들게 하는 게 없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의뢰인들하고 힘들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업무는 일종의 뭐 거래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했던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진양철 회장 이제 이성민 씨가 이제 역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거래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내가 없는 게 본인한테 있어야, 타인한테 있어야 거래라고 하는데, 행정사 업무가 약간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기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죠. 비용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의뢰인분들하고는 크게 어떤 뭐 클레임이 걸리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1년에 손꼽을 정도니까. 뭐 일을 저희 민행입사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어려운 표현 좀 그렇지만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게, 저희 민행24하고 제휴하려고 하는 분들이 등장했을 때가 다소 좀 어려움들이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이제 못하시니까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려고 해서 한 부분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조직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회사 소개서 이런 것들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수임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타 전문직군들이 어떤 정해진 상용화된 요금표가 없어요. 네, 아마 빡행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세무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장료가 월십이든 뭐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뭐 변호사 비용 뭐 지역과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지역과 서울 경기권 다르고,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 또는 그 안에서도 법무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저희 행정사들도 아직 시장가가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정말 많이 하는 업무들, 뭐 출입국이나 이런 쪽은 대략적인 비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비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시장도 아니고, 시장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부르는 게 값인데, 저희 민행24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노무비로 환산을 해서 그 수임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아마 저하고 조금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임표 공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쨌든 그거와 연계해서 수임표가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수임표는 어쨌든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24에서 이 일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사람,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운영성, 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서 그거를 일종의 의뢰 수임료로 환산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겠죠. 예. 왜냐하면 민행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정말 너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50만 원 정도 언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왕왕인데 그런 건 거의 저희는 안 하고, 저희는 적어도 인증 인허가 한다면 최소한 500부터 시작하고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허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적어도 2-3명이서 원팀이 돼서 일을 하거든요. 책임자가 있고 실무 책임자가 있고 실무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대가 높겠죠. 높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노무비로 계산해서 이제 수임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수임표를 갖고서 개인 사무소에 쓰기에는 부담이에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임표가 나가면 희한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업계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대를 낮게 책정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업무를 많이 처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비용 조절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쭉 하고 최소한 3-4년 운영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노하우가 생겨서 일을 좀 저희가 시스템화 시키는 걸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다음에 넘길 때는 2-3년 뒤에 한 번씩 수임표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다운이 돼요. 시스템화가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수임표를 주게 되면은 무조건 그 금액보다 다운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컨설팅 회사도 그 수임표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게 주기가 좀 애매하다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수임표도 그런 것도 못 주면서 어떻게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행24가 이렇게 업무적인 제휴를 할 때는요, 큰 기업이든 작은 컨설팅 회사든 간에 서로 기본적으로 영업에 대한 범위라든가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리고 상호 간에 어쨌든 일을 주고받으면 상호 간에 어떤 수수료 체계를 다 논의를 해놓고 정식 계약해놓고 세부 자료도 같이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전화로 한 통화 딱 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저희는 검색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오픈이 돼 있는데, 근데 검색했는데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는. 근데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휴의 마인드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로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저희도 보험사들은 큰 컨설팅 회사가 제휴 많이 하는데 무조건 서로 만나거든요. 저희가 만나자고 안 와도 그쪽에서 오든지 저희가 가든지, 서로 주고받고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냥 막무가내 전화해서 하든지, 그래도 그 전화하는 건 양반, 아니면 문자로 띡 보내요. 저 누군데요? 누구라고 하지도 않아. 이런데 이거 필요하다. 아니면 메일로 덜렁 보내놔. A few moments later. 네. 저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아서 글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의뢰인들하고의 문제보다도 저희하고 제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가 꽤 많아요. 행정사들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막무가내 전화하셔서 민행24 지사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적도 있어요. 자기가 이 정도 버는데 지사 달라고. 저희는 그걸로 안 되고 저희 최소한 지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더니 그렇게 기준이 높냐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 유튜브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런 때가 난감해요. 제가 꼰대인가요? 꼰대인가? 직원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제휴했을 때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 기관, 양 기업의 모든 네이밍을 걸고 하는 업무라서 그만큼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전화 와서 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이만한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뭐 진짜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당황스러울 때가 그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는 민행24하고 이제 제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민행24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제휴 업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오프라인 미팅부터 합니다. 그리고 상호 확인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뭐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도 알고 나를 알아야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업권과 그동안 했던 업무의 범위와 바운더리와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과 업무의 영역과 바운더리가 이런 걸 같이 봐야 시너지 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막무가내 전화하시면은 되게 곤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행24하고 업무 제휴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행정사님들 중에 민행24의 지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뭐 상담을 하든 회의를 하든 뭐 형식은 그렇게 뭐 어쨌든 중요하진 않은 거지만 최소한 서로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좀 아파요. 네,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민행24 행정사를 떠나서 민행24를 운영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2023년도 거의 끝났습니다. 9월 예산 심의 기간이고 이제 내년부터 또 시작되는데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거 특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관련돼서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